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북한은 핵실험 등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모두가 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어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가 북한에 몹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미국은 결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자신은 쉽게 합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 위원장은 회담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북한 협상팀의 숙청설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신문 사진에서 봤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큰 전쟁에 났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초반 북한이 괌 타격을 위협하고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고 소개한 데 이어 12일에는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서두를 게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위반과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국제인권단체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기반을 둔 전환기 정의그룹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장소와 죄명,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 가운데는 7살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며 최대 10차례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를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저지른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며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렇게 한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열악한 인권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국무부 담당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돼 왔습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 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it ha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ligious freedom. 브라운백 대사는 미국은 종교 탄압 등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도 지난 4월 VOA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취득 한도 초과와 관련한 항의 서한과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적 행위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석유 제재는 모든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유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적의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You're really just trying to raise the cost to the North Koreans. What you want to do is penalize them for their nuclear activities, and the penalty is higher price for oil. 브라운 교수는 이어 회원국들이 현행 제재만 잘 이행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전화 회견을 통해 북한 석유 반입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구상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고 지금도 현행 제재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유 반입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들 가운데 석탄, 철광석 수출 제한은 수월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석유 반입 제한은 결함이 크고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불법 환적 실태를 적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주도로 7개 나라가 3개월에 걸쳐 북한 불법 환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담아 작성됐으며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에는 한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서한은 제출 후 닷새 동안 오는 18일까지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됩니다. 또 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을 경우 회람이 끝나는 18일 이후부터 접수된다고 유엔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13일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비핵화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북한의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BD 공약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오는 24일 전후 한국을 찾아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접촉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한미 양측 간 재반 사항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 8군 사령부는 14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있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의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순환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은 7번째 한국에 전개한 순환 배치 부대라며 지난 12일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을 통해 부대가 사용할 궤도 차량과 장비들을 하역했으며 미국 복귀 부대가 사용한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의 장비도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미 8군 군수처장인 조셉 모로우 대령은 이번 순환 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미군 장비와 병력의 전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며 기존 노후 장비들을 한반도에서 실어내고 신규 장비를 반입해 준비 태세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을 추구하는 단체가 서울에서 출범 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북한에 억류돼 있었던 케네스베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 등 200여 명이 동참한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를 국가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국가기관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종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종교 서적을 소지하다 체포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반역죄로 처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충환 창립준비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